예, 반갑습니다. 조용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공원이 많다는 것 매일 하는 얘기지만은 참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서서히 우리가 모르게 다가온 공포,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나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저출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회피하고 외면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거대한 범죄 조직이 만든 작품입니다. 거대한 범죄 조직. 이 범죄 조직이 만든 이 작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바로 여성가족부가 태어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말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만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태어나면서 이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이 여성가족부가 태어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호주제가 폐지되고 간통제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제 말입니다. 간통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집안의 유일한 방어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부부라는 이 강력한 결속력에 대한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가 이 부부라는 연결고리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게 됩니다. 상대방 남자가 자신이 여자와 관계를 가져도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져도 죄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서로만 좋다고 하면 화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화간 말입니다. 즉,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네가 왜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가져? 엄연히 내가 법적 마누라인데 관계를 가지고 싶으면 마누라고 해야지 왜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가져? 또 남자가 말하기를 네가 왜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의 의무를 위반한 거야. 또 네가 왜 내 마누라하고 관계를 가져? 그러니까 너는 처벌받아야 돼. 그리고 나한테 배상을 해줘야 돼. 이렇게 됩니다. 또 마누라의 입장에서
네가 왜 내 남편하고 관계를 가져? 엄연히 법적 마누라가 있는데 왜 네가 내 남편하고 관계를 가져? 따라서 너는 처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한테 배상을 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 된 상태에서는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당신 마누라가 나를 좋아했어. 그래서 나하고 관계를 가졌어. 따라서 내가 한 행위는 아주 적법한 것이고 당신 마누라가 한 행위도 아주 적법한 것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부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있을 때는 내가 저 남자가 이 데리고 같이 사는 마누라가 상당히 이쁘고 마음에 드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분가분가 해봐야 되겠는데 이 마누라가 이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할 때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급속도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밤이고 낮이고 집안에서 분가분가 해가지고 이렇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누라를 더 사랑하고 싶나요? 그러면 많이 바꾸세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많이 바꾸세요. 자신의 짝이 자신에게 더 잘해주기를 바라나요? 그러면 많이 바꾸세요. 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또 이야기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거대한 범죄 조직이 우리 일상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범죄 조직이 다름 아닌 정부 부서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부가 뭐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교육부라는 것은 이 사회적인 교육이나 자식들 교육이나 어른들 교육이나 뭐 직업 교육이나 교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부라는 것은 거대한 카르텔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뭐 하는 것인지 압니까? 전차를 운영하고 함정을 움직이고 전투기를 움직이고 하는 그런 이 군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인들도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군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인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법부 주식회사가 정당하고 정통적이며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법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법부 주식회사도 경찰과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로 이어지는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이걸 바로 사법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카르텔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법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카르텔이라는 것입니다. 카르텔 말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면 돈이 안 됩니다. 부부가 싸워야 돈이 됩니다. 부부가 밤이고 낮이고 집안에서 분가분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마누라가 밖에 나와서 다른 남자하고 분가분가 해야만이 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밖에 나가서 또 집안에서 다른 여자와 분가분가 해야 돈이 됩니다. 돈 말입니다. 돈.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카르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르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가장 작은 단체, 어떤 단체냐?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되어야만이 국가가 발전하고 행복이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가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 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싸워야 돈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소송이 붙어야 돈이 됩니다. 소송 말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공정하게 하면 돈이 됩니까? 소송을 공정하게 하면 돈이 안 됩니다. 소송을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줘야만이 돈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몰아주느냐? 바로 여자한테 몰아줍니다. 어떻게 몰아주느냐?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 시선 희롱죄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고 여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스토킹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끌어당기면 강간미수가 됩니다. 주행도 아니고 강간미수입니다. 주행이라고 하면 돈이 안 되고, 돈이 되더라도 돈이 적고, 강간미수로 걸면 돈이 많이 됩니다. 돈 말입니다. 돈. 만약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 안에 탔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1분 동안 타고 있었는지 2분 동안 타고 있었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간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누라인지 너무 여자인지 모르는 여자인지 아는 여자인지 그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비가 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킹이라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비가 꽃 근처를 휘휘 날아다니면 그야말로 스토킹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다가 꽃대를 살짝 건드리면 추행이 됩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다가 꽃잎에 앉으면 강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자들은, 우리 나이 먹은 50, 60은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이 딸이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못 가고 자신이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애인이 없으면 그거는 다 너희들 잘못이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네가 지대로 못하다 보니까 애인도 하나 못 구하고 방구석에 들어앉아 있잖아.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지하철에 서가 있다가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한테 몰카범으로 걸리게 되면 우리 5060은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여자인 데서 휴대폰을 안 봐야지. 그 여자가 고발할 짓을 왜 했어? 그건 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지하철에서 유튜브 본 거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5060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면은 누가 다 돈을 벌까요? 누가요? 도대체 누가 돈을 벌까요?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벌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왜냐? 여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잖아. 여자가 500개도 넘는 여성단체에다가 신고를 했잖아. 그 500개도 넘는 여성단체는 국가가 봉급을 주면서 남자 고발하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봉급 받는 입이 무슨 말을 못하며 봉급 받는 행동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 5060은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 범죄단체가 지금 이제 우리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을 조르느냐? 어떻게 목을 조르느냐?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 지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놓았던 수없는 산업과 과학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놨던 이 경제는 모두가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저 앞에 높은 아파트들이 줄줄이 보입니다. 저 아파트들 들어가 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구가 너무너무 급속도로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이 있어야 아파트에 불도 켜지고 이 가로등도 켜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방법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 이 문제를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며 아무도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더 끔찍하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도록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고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더욱 끔찍하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붕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카르텔이 돈 벌려고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룩한 경제,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만든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060 바로 우리 세대 한 푼 돈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5060은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분연히 일어서야 되느냐?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내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 나왔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대한 범죄 조직이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명예롭다는 그런 탈을 뒤집어 쓰고
금수도 안 하는 짓을 우리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